자, 제가 오늘은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를 이렇게 제출이 강제화되어 있거나 해당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그런 제출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입니다. 정식 명칭이. 예, 이런 제도가 이번 8.2 대책에서 신설이 됐습니다. 8.2 대책에서 주택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이제 이런 제도가 신설이 됐는데요. 먼저 해당 지역이 어디냐 하는 부분 본다면은 해당 지역은 기본적으로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투기과열지구면은 전국적으로 29군데, 29곳 해서 서울 같으면 서울 25개구 전체. 자, 그 다음에 과천시, 세종시 중에서도 이제 행정복합도시. 그 다음에 성남의 분당구, 대구의 수성구 해서 이제 29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다 하고 딱 정해서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 해당 주택이 전부 다 해당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매 가격이 3억 원이 넘는 3억 원 이상의 주택만 해당된다. 제가 여기서 주택이라는 걸 강조드립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준주택, 고시원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기본적으로 준주택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오피스텔과 준주택은 제외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원 이상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택만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자, 이건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지난달 9월 26일 날부터 이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한도 6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하고 같은 유형의 제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고 절차 및 신고 의무자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주택을 거래를 할 땐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첫 번째는 공인중개업소를 갖다가 끼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직거래 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먼저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신고 의무자는 해당 중개업소, 즉 공인중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했을 때는 신고 의무자는 공인중개사다. 그렇다고 해서 매수인이 직접 해당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에 제출을 해서 필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는 해당 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매수인은 해당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에 대한 정보를 50일 이내, 즉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해당 공인중개사한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해당 공인중개사가 지자체 신고 담당 부서에 제출을 해서 신고 필증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신고 필증이 있어야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직거래 경우죠. 직거래 경우는 신고 의무자가 기본적으로 매수인이 되겠습니다. 매수인. 그래서 매수인이 해가지고 작성을 해서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직거래인 경우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제 공동 책임이죠. 공동 의무자가 되겠죠. 그렇지만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이런 계획서는 기본적으로 매수인이 신고 의무자다. 따라서 매수인은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 담당 부서에 제출을 해서 필증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신고 양식 좀 보겠습니다. 신고 양식인데 이 화면에 보이듯이 이쪽이 신고 정신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고 양식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매수인 인적사항이 들어갑니다. 매수인 인적사항을 기입을 하시고, 두 번째는 자금 조달 계획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입주 계획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부분으로 이 카테고리가 나눠졌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금과 차입금을 구분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자기 자금 같은 경우는 예금, 현금, 주식 등 매각대금, 그다음 부동산 매각대금,
그다음에 보증금 승계 여부. 우리가 전세 보증금 있으면 전세를 끼고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이 얼마라는 것을 표시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차입금은 대출 금액과 기타 차입 금액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입주 계획은 거주, 본인이 직접 거주할 건지, 본인의 친척이 거주를 할 건지, 예? 그다음에 임대, 내가 전세로 놓을 건지 월세로 놓을 건지, 그리고 나서 입주 예정 시기를 갖다가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매수인 인적사항,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자, 전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내용을 갖다가 이제 내용을 바꾸거나 해제를 신고를 해제를 하려면은 매수인과 매도인의 어떤 서명을 받은 신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6월 3일 이후에는 금년 6월 3일 이후에는 해당 공인중개사 직권으로 신고를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해당 공인중개사가 직권으로 신고를 해제를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추후에 법적인 분쟁이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공인중개사는 그래도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련된 서명을 받아 놓으시는 게 현명하겠죠. 자, 몇 가지 유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는 자료가 국세청과 정보가 공유가 됩니다. 따라서 실제 내용 중심으로 반드시 이제 기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매수인은 기본적으로 자료 작성 제공 의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신고 의무자는 신고 기한을 넘기면은 행정조치 내지는 과태료 처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 기한 60일 이내에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점 꼭 알아두시고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내 자금의 출처를 밝힌다고 하는 게 대부분 심리적인 위축감이 느껴집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투기 가열지구의 3억 원 이상의 해당 주택은 이런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충실하게 내용을 기입을 하셔서 신고 기한 꼭 준수하셔서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의 제출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